예,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이죠. 의존관계 역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살벌합니다. 의존관계를 역전한다. 일단은 이걸 역전시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전시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말을 좀 일단 읽어볼게요. 의존관계를 역전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구현 클래스, 구현체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의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가 아니라 역할에 의존해라. 그래서 설명이 지금 뭘로 이해가 되어 있냐면, 어떤 연극을 예를 들어서 배역에 의존해야지 배우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극은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기보다 배역에 집중해서 기획되어야 된다, 요런 말이 있는데, 여기 조금 과장해서 이제 그 배우가 스케줄이 어떻게 됐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배역 얘기로 했지만 조금 비슷하게 비유를 들어서 하자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아니면 개발팀이 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개발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팀이 의존을 하는데, 뭔가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어떤 예를 들면 길동이라는 애한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조직이냐. 그러니까 개발팀이라고 하는 어떤 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논리도 복잡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팀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길동이를 여기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란 얘기죠. 개발팀에서는 개발자한테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자의 구현체는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개발자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한마디로 인터페이스만 존재하는 거고,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돼주는 거죠.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수준, 저수준을 나눴는데, 이 수준이 고수준이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저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팀은 특정 개인인 개발자의 파생 형식인 구체적으로 길동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바 개발자, 멍 개발자, C++ 개발자,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제 개발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언어 구체화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코드죠. 개발팀은 여기 입장에서는 특정한 언어나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인이나 거기에다 대고 의존하지 말고 그냥 개발자에다 대고 의존하도록 이제 설계하라, 구조화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실구현 클래스는 밑으로 그러니까 저수준으로 한 단계 내려가지고 파생 형식으로 빼던지 이렇게 빼가지고 이 수준에서만 뭔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좀 할 말이 저도 많은데, 이게 어쨌든 그 넥스트리 자료에 재밌는 말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훅 메소드 얘기가 사실은 나와요. 훅 메소드. 훅 메소드라고 하는 기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존성 뒤집기 원칙에서 지금 헤드 퍼스트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이제 좀 구체화된 방법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해놔요. 변수에 구상 클래스에 레퍼런스를 저장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으면 이게 구상 클래스죠. 여기에 레퍼런스를 얘가 담는 순간 상속 관계는 사실은 파생 형식이 부모 형식이 어떤 종속되는 형태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종속되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지만 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포인터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클래스, 구상 클래스에서 유도된 클래스를 만들지 맙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구상 여기서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말 그냥 그런가 보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보다 요 말이 재밌어요.
베이스 클래스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맙시다. 사실 이게 참,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뭐 의존관계 역전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존관계 역전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요런 것들,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들을 좀 합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설계라는 게 좀 두리뭉술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딱 요렇게만 생각을 하자. 근데 이런 거가 이제 기초적인 어떤 문법이나 얘네들이 말하는 그 원칙이 말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개념인데, 이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걸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정도구나 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구나. 그다음 훅 메소드, 근데 훅 메소드는 참 정리하고 갈게요. 훅 메소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 뭐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가 이렇게 뭐 사용자의 코드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다 대고 뭐 어떤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에다 대고 뭐 crea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얘가 이제 콜하는 방식으로 뭐 접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 예를 들면 create 할 때 이제 순서적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생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파일이라는 걸 생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일이라는 걸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그대로 써보면은 예를 들면은 1번 파일을 개방한다잖아요. 개방할 수도 있죠. 근데 1번 이걸 2번 그 다음에 이제 개방하기 전에 개방한 후에 거기에 입출력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뭐 이제 그 클로즈 뭐 닫기 하겠죠. 닫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바도 해당되겠지만 가상함수를 요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 같은 데다가 여기다만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 개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생성해서 블라블라 뭐 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프리 오픈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 자식을 만약에 버추얼로 선언해봐. 그래 놓고 이 함수를 바디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바디가 있긴 있는데 바디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존재하는 거냐면은 별거 없고요.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의 파생 형식이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 파생 클래스에서 이걸 재정해 버리면요. 이 프리 오픈이라는 함수는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절차를 정의해서 호출하는 어떤 이 사전 호출 때문에 얘가 불려버려요. 그래서 가상함수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버추얼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콜드 바이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함수가 불리는 게 아니고 불린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콜드 바이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린다라는 점. 그럼 뭐 예를 들면 닫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이제 IO를 한다 그러면 리드일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함수가 또 요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on 리드 데이터 뭐 이렇게 뭐 리드. 그러면 뭔가 실제로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얘가 불리는 거겠죠. 그 역시 불려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넣어 놓고 실제 안에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절차적인 흐름은 이 추상 클래스, 완전 추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만한 혹은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서 이걸 다 결정을 미리 해놔. 미리 결정을 다 해놓고 그래 놓고 너는
만약에 네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동안 네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싶고 개입하고 싶다면 이때 뭔가 해 라고 집어넣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그 훅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생 형식에서 요걸 구현을 직접 해버릴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이게 호출을 이제 미래로 미루는 거죠. 이걸 파생 형식에는 어쨌든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기능을 확장하는 거죠. 기능을.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뭐 의정관계 역전에서 뭐 좀 함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웃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의존성 뒤집기 원칙을 지키는 방법으로 베이스 클래스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냐면은 이미 있는 기능을 다시 만들지 말란 소리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있는데, 예를 들면은 create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생 형식에서 create를 재정의해버리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create를 콜하는 순간 얘가 가상함수가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실 구현체 클래스가 호출돼 버릴 거거든요. 그럼 베이스 클래스에 있던 클래스는 무력화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기대했던 오퍼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름이 뭐고 무슨 관계 원칙인지 뭐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경험 한번 해보시고요. 딱 여기까지만 그냥 좀 이해하시고, 사실은 저는 이걸 따지는 걸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